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도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네, 대한유화 문의하신 우리 마인드피스님 종목 봐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올리셨는데 31만 8천 원 매수가고요. 10%입니다. 성장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시크릿컬 이 경기 움직이는 종목으로 봐야 하나요? 전고점까지만 노릴까요? 아니면 돌파할까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손절 가격도 좀 알려주세요. 너무 좋게 보고 제가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많아지시는 다 자리에서 사셨나 봐요. 네, 31만 2,500원이 오늘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월 최고 가격이 40만 원을 넘었었습니다. 이때 1분기 실적 너무 좋을 거라는 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2달째 쉬고 있네요. 김정수 전문가님, 이 질문들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키워드는 경기 회복이라고 전문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클리컬로 볼까요? 성장주로 볼까요? 직고점 넘어갈까요? 아니면 직고점까지 목표가 잡을까요? 이런 질문들 나왔습니다. 전 당분간은 좀 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시크릿컬로 볼 것이냐, 이제 성장주로 볼 것이냐는 제가 두 개의 기업의 사례를 보면은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체 가운데서 예. 이제 SFA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이 OLED 투자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네. 그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 주식이 바닥에서 좀 돌아서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롯데 그룹을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유통 쪽 강자인데 쿠팡 같은 경우한테 이제 그 경쟁에서 이제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롯데그룹에서 큰 변화를 이루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롯데그룹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걸 보게 되면 과거에는 우리가 롯데그룹 하면 껌, 뭐 과자, 빙가류 이런 걸 생각을 네.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롯데그룹 오너가 움직이는 행동을 좀 보게 되면은 롯데케미칼 미국에다 막 3조 투자를 한다거나 뭐 엔지캠 생명과학 쪽으로 바이오로. 바이오 쪽 준비한다는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네. 롯데그룹이 기존에 안 했던 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2차 전지 두산 솔루스 쪽 관련돼 가지고 롯데 이 정밀화학이나 이쪽으로 해 가지고 진출하려고 하잖아요. 네. 화학 업체들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석유 업황만 가지고서는 살아남기가 어려우니까 석유 업황만 가지고서는 이 셰일가스 혁명 이후에 이제 중동을 중심으로 한 이 그 원유 이 가격 결정권자들이 지금 미국 결정권자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셰일가스 혁명 이후에 2014년도 말 이후에 그러니까 석유 업황이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막혀요. 성장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환경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끼리의 먹거리를 찾는다. 그렇죠. 그래서 화학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화학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요 기술을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으로 변화를 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체들은 태양광 쪽 관련된 기술이 되게 변화가 되게 쉽거든요.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업적인 변화를 주었을 때 주식은 점프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유를 중동에서 사와서 이거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나프타부터 시작해서 이제 벤젠 뭐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정제를 해서 우리가 옷도 만드는 거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막 이런 겁니다. 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NCC 업체란 말이에요. 나프타를 또 분해를 해서 그거를 이제 또 다시 이제 물건을 파는 건데 그거는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원유 자체가 과거에는 이 셰일가스 업체들이 환경 문제 생각하지 않고 트럼프 정권 때는 막 채취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 문제 심각해지다 보니까 네. 이 스프레드가 좋아지기가 어렵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환경 문제를 신경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네. 셰일가스 업체들의 이 채굴량을 강제적으로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아지겠어요? 마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근본적인 건 바꿔지진 않지만 최악으로 치닫는 요 본질적 문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석유 업황이 과거처럼 어려워지기는 어려운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호황도 될 수 없고 네. 그다음에 최악도 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점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크릿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많이 벌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그 경기가 나쁠 때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똑같은 100억을 벌더라도 멀티플을 낮게 받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재 성격으로 가야 되니까 성장주 쪽에 대한 이 부분을 이 화학 업체들이 2차 전지 전기차 쪽으로 포커스를 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분리막 이쪽 2차 관련된 전지. 소재로 활용하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비중은 적지. 근데 점점 높아지는 구조로 갈 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크릿컬 업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주로 재편되는 구조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좀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을 먼저 하겠죠. 답을 주셨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답은 그렇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언제 부각되기 시작을 했냐면 네. 작년도 9월 달에 부각받기 시작했답니다. 이 무거운 이 무거운 주식이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6만 원에서. 이날 이렇게 25% 급등이 있었을까요? 거의 상한가. 와. 그죠? 상한가에 육박하는 흐름이 있었다는 얘기는 뭔가 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요때가 우리가 그동안 석유 쪽 관련된 석유 화학에 관련된 사업에만 집중을 했는데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 쪽 관련된 사업에 대한 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공격적으로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투자를 NCC 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네. 2차 전지 관련된 증설 쪽으로 투자 발표를 했던 시점에 저때예요. 그리고 나서 기업이 구조적으로 바뀌니까 그때부터 베팅 자금이 들어오니까 경기 민감주로 평가받던 주식이 성장주가 되니까 현대차가 7만 원에서 25만 원대 갔던 것처럼 손바닥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랠리가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시세가 터진 거고 2월 17일 요때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미국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꺾이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식이 올라가면서 피크 쳤던 자리예요. 즉 40만 5천 원 저 자리는 화학주들, 철강주들 이런 주식들이 단기적으로 좀 그 슈팅 자금들이 좀 모였었던 자리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저거에 대한 매물 소화가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31만 8천 원에 20% 가지고 있지만 전 조정은 크지는 않을 건데 상단은 좀 답답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제시를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29만 원 선 정도 무너지게 되면 한 26만 원 선 정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하단이 열려 있고요. 그 저 자리가 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전 저 자리가 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아요. 25. 지금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애매한 자리예요. 지금은 이 대한휴화가 시장의 중심으로 딱 등장하지 못하고 중심에서 잠깐 지금 휴식기에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만 대응하시고 네.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다면 저 자리가 깨져서 한번 좀 흔들릴 때 오히려 좀 가격을 낮게 맞추셔라. 그리고 목표치를 37, 8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그럼 직고점 40만 원을 뚫기는 쉽진 않을 거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올해 그것까지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보통 사이클을 만들게 되게 네. 되면 3개월에서 3, 6, 9 단위로 움직여요. 그래서 네. CGN 같은 경우가 작년도 8월 달에 고점 찍고 이제 밀리기 네. 시작을 하고 12월 달에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3개월 그다음에 6개월 되는 시점에 이제 돌아서는 주식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대한유화가 2월 달이라면 최소한 여기서 3, 4개월 정도 보게 되면 5월 말이나 한 6월 달 초 정도까지는 이 직전 고점이 당분간은 저는 상당한 정도로 작용할 거로 봅니다. 네. 네. 그 이후는 나중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인드피스님, 시클리컬 이자 성장주 그리고 하단을 열어두되 좀 여유를 갖고 보자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3개월, 6개월 정도 물량 소화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한 번 더 추가적인 전략 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문의 주세요. 대한유화 살펴봤습니다.